오늘은 최근에 공부한 기업인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서클, 티커명 CRCL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주제는 디지털 달러의 설계자 서클 심층 분석입니다. 서클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축통화 패권의 이동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무역 패권, 18세기와 19세기 영국의 금융 패권을 거쳐 20세기는 미국의 브레튼 우즈 및 페트로달러 체제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패권은 경제와 무역에서 시작되어 최종적으로는 금융 결제 시스템으로 완성되며 미국은 이제 새로운 금융 레일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 새로운 금융 레일이 필요할까요? 중국을 필두로 한 브릭스 국가들이 디지털 위안화를 내세워 탈달러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에는 원유 수요가 달러를 지탱했다면 2020년대에는 디지털 네트워크 수요가 달러를 지탱할 것입니다. 즉,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미국 국채 수요를 창출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렇다면 서클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일까요? 바로 디지털 중앙은행의 메커니즘과 같습니다. 고객이 한 달러를 예치하면 1 USDC를 발행해주고 예치된 자금을 블랙록 펀드를 통해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합니다. 놀랍게도 전체 매출의 96%가 이 국채 이자 수익에서 발생하며 고객에게 이자를 주지 않고 국채 이자를 회사가 독식하는 고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이자도 없는 서클을 신뢰하는 이유는 압도적인 제도권 파트너십 때문입니다. 자산 운용은 블랙록이, 수탁은 BNY 멜론이, 유통은 코인베이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클은 월가가 선택한 유일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물론 위기도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33억 달러의 준비금이 동결될 위기에 처하며 한 달러 가치가 0.88달러까지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CEO의 전액 보전 약속과 투명성 강화로 회복했고 현재는 파산 저렴 펀드를 도입해 리스크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IPO 이후의 주가 흐름은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2025년 6월 31달러에 상장한 이후 지니어스 법안 통과 기대감으로 최고 298달러까지 폭등했었습니다. 하지만 락업 해제 우려와 마진 감소 이슈로 현재 주가는 63달러 선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고점 대비 80% 하락한 지금이 과연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떨어지는 칼날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2025년 3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7억 4천만 달러,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한 8,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역시 0.64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0.34달러를 크게 상회했으며 USDC 유통량은 전년 대비 108% 증가해 737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펀더멘털은 매우 견고합니다. 다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파트너 수수료를 제외한 순매출 마진인 RLDC 마진이 전년 동기 42.2%에서 이번 3분기 39.5%로 하락했습니다. 코인베이스에 지급하는 분배금이 증가하고 인건비와 스톡옵션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인데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너무 많은 비용을 치르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진 하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압도적인 네트워크의 성장입니다. 서클 온체인 거래 처리액은 전년 대비 580% 폭증하며 9조 6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마진은 줄었지만 파이의 크기가 폭발적으로 커지며 거대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첫 번째 호재는 2026년 애플 NFC 결제 연동입니다. 애플이 NFC를 서드파티에 개방하면서 10억 명의 아이폰 유저가 환전이나 기존 은행 없이 애플 월렛을 통해 USDC로 직접 결제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두 번째 호재는 기관 자금의 유입입니다. 2025년 12월 블랙록은 파트너십을 연장하고 토크나 국채 펀드인 비들 펀드 규모를 2배로 확장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BNY 멜론 역시 정산 시스템의 도입을 확대하고 있어 개인은 겁을 먹었지만 기관은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럽 시장의 정복입니다. 유럽의 암호화폐 법안인 미카 규제를 완벽히 준수하면서 서클의 유로 코인인 EURC는 시장 점유율 40%를 돌파했습니다. 규제를 지키지 못한 경쟁사들이 상장 폐지되는 반사이익을 얻었고 도이치뱅크와 협업도 진행 중입니다. 네 번째는 수익 모델의 다각화입니다. 서클은 단순한 이자 수익을 넘어 웹3 인프라 핵심 기술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지갑과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제공하며 웹3 서비스 매출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테더와의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것입니다.
서클은 100% 투명성과 미국 본사를 자랑하지만 테더는 역외의 위치에 불투명한 감사를 받습니다. 미국 정부의 역외 코인 규제가 강화되면서 월가 은행들은 테더 사용을 중단하고 USDC로 강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규제 준수가 서클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서클의 미래 전략은 명확합니다. 레이어 1인 프로젝트 아크를 통해 실물 자산을 온체인으로 가져오고 레이어 2에서 USDC와 URC를 운영하며 최종적으로 레이어 3인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통해 스위프트망을 대체하는 24시간 은행 간 정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투자 리스크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금리 인하의 함정입니다. 미 연준 점도표에 따르면 기준 금리가 장기적으로 3%대까지 하락할 전망인데 이는 준비금 이자 수익 감소로 직결됩니다. 40% 유통량 증가 목표가 이 하락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입법 불확실성입니다. 암호화폐를 규정하는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에 계류 중입니다.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관할권 다툼으로 규제 명확성이 지연되면 기관들의 도입 속도도 조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마진 압박과 치열한 경쟁입니다. RLDC 마진이 하락하는 가운데 JPM 코인이나 페이팔, USD 등 대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서클이 단순한 파이프라인으로 전락하지 않고 핵심 플랫폼으로 남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결론 요약입니다. 9조 6천억 달러의 거래량, 강력한 파트너십과 규제 해자라는 펀더멘털은 매수 요인입니다. 반면 금리 인하와 입법 지연은 매크로적인 리스크 요인입니다. 하지만 달러의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